만약 지구온난화가 2도씨 정도 진행된다고 하면은 세계 산호의 99% 정도가 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요. 가뭄, 폭우,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DI 규제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양용현입니다. 저는 경쟁정책과 규제 연구를 주로 해왔고 최근에는 탄소중립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최근에 이슈가 되어 왔는데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09도씨 정도 상승했다는 IPCC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데요.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활동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었고, 그래서 지금 1.09도씨 정도 올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고요. 만약 지구온난화가 2도씨 정도 진행된다고 하면은 세계 산호의 99% 정도가 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가뭄, 폭우,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2015년에 진행되었던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온난화를 2도씨보다 훨씬 낮게 한 1.5도씨 정도로 억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IPCC에서는 2018년 보고서를 통해서 1.5도씨 정도로 지구온난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나온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3% 정도를 감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정도 감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빈발해서 사실은 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공장이라든지 이런 생산시설도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홍수 혹은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꼭 달성해야 됩니다. 탄소 중립을 하려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크게는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화석 연료 사용량을 점점 줄이는 방안이 있겠는데요. 이 무탄소 에너지는 크게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사실은 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전통적인 재생 에너지는 수력 발전이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조력 발전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발전원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원자력 에너지도 무탄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발전 부문에서조차도 화석 연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다른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탄소 포집 및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소 포집 및 활용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탄소 중립의 발걸음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보겠는데요. 해외에서는 탄소 중립 목표가 조금 더 진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는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룩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럽에서 1990년 대비 2018년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누적해서 62%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기간 동안 유럽 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3% 정도 줄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탄소 중립을 달성한 정도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더 있겠습니다만은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를 참조해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해서 무탄소 에너지를 좀 더 확대하고 이것을 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감축 목표까지 2050년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난감축 산업이라고 하는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시멘트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이 산업에서의 감축이 굉장히 핵심 정책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난감축 산업이라고 하는 몇 가지 산업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아직 본격적인 감축이 시작되지 않았고요. 기술의 상용화도 아직 크게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다른 나라만큼 감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전략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다른 나라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야는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난감축 산업의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룰 세팅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좀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탄소 신산업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산업들,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 혹은 탄소 포집 기술과 같이 탄소를 직접 감축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이런 기술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가격제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탄소 가격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선 시행하고 있지 않은 탄소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가 있습니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가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무상 할당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부문도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 적용하고 유상 할당 비율을 좀 높이는 방안과 탄소세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을 적절히 고민을 해서 탄소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시그널링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기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화석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기 때문에 전기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전력 공급 계획이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50년에는 지금 현재 대비 2배 이상 전력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기화 로드맵을 조금 더 정치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전기화를 하는 과정에서 2050년에 발전 부문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약간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정이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계획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에서는 발전 부문 탄소 중립을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지금 현재 2050년 탄소 중립 계획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발전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정 전환 혹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겠는데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과 기업 그리고 지역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종사자, 기업, 지역들이 반대가 심하다면 탄소 중립을 빠르게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지원이 있어서 그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탄소 중립을 빠르게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